안녕하세요, 제이엘입니다. 오늘은 경력, 그것도 물경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단어를 접한 게 몇 년 됐어요. 제가 카페에도 글을 한번 남겼던 적이 있었고요. 그 글을 남긴 것도 몇 년 전입니다. 오늘도 이제 물경력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실제 본인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 이야기들은 참고용으로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니까요. 네, 그 중에 이런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서,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점을 또 같이 접목을 해보면 어떠한 교합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잘 챙겨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면접은 자주 보러 다녔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면접을 보러 다닙니다. 그때 늘었던 게 뭐였냐면요, 지도를 보는 방법이 늘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티맵이 있다거나 별도의 내비게이션이 있다거나 네이버 지도 이런 지도 앱들이 활성화된 시기가 아니고, 오로지 그 책자로 된 지도책을 봐야지만 어딘가를 갈 수 있는 때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도를 보는 방법을 알게 됐네요. 근거리라고 하면 버스를 타기에도 버스비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껴야 돼서 걸어 다녔던, 그러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정말 지도를 잘 보게 된 때가 있었네요. 그 지도를 잘 보게 된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만간 이제 부동산 관련 강의도 하게 될 건데, 제가 부동산을 알게 된 것, 공부할 수 있게 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유용하게 쓰였었어요. 왜냐면 부동산을 보려면 지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 임장이라는 걸, 내가 살아야 되는 아파트를 사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되는 주택을 사야 된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부동산 지도거든요. 그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내가 힘들어서 임장을 가지 않고도 사전 공부를 하고 가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거를 지도를 먼저 보고 파악을 합니다. 그렇듯 어렸을 때 그렇게 정말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보면서 그렇게 했던 게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됐죠. 왜 갑자기 지도 이야기를 할까 하면, 그게 이제 직업에 비춰 본다면, 예전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일이든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매년 뭔가 깨닫는 게 있는데, 그런 깨닫는 게 지금 그래도 매년 몇 개씩은 되니까 그게 모여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깨닫는 부분이 없으면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물경력을 이야기해보면, 몇 년 전에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제가 글을 썼어요. 물경력이 뭐냐 라고요. 근데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너무 임팩트가 강하니까 약간 거부감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 전에 시간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경력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항정적이라는 거를 아시고 있기 때문에 나름 긍정적인 효과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세무사 사무실을 다니기까지 한 9년 정도 한 곳을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했었던 거죠. 제가 세무사 사무실에 입사함과 동시에 한 1년 있다가 큰애를 낳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일을 했었고, 네, 내 미래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나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10년, 9년,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 군데서 오래 다녔던 거, 그게 되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약간은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일을 할 때는 내가 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경력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냥 경력을 쌓는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이전에 일반 기업도 다녔습니다. 제 경력의 대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세무사 사무실 이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었던 때, 아까 지도를 보면서 면접을 보러 다니고 했던 그때 한 1년 정도는 일반 기업을 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활발히 발달하지도 않았었고, 나름의 핑계를 대자면, 나름의 이유를 대자면,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도 발달이 덜 된 상태, 핸드폰도 그런 상태였었죠. 그렇다고 책을 보는 걸 좋아했냐? 전혀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인풋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때 받았던 월급이 세 전 80만 원이었어요. 세후 6만 원을 떼고 74만 원이 입금이 됐었던 때였는데요. 그래도 그때 근무를 했던 곳이 제조업이었어요. 주로 하던 업무가 청소 기본이고, 좀 컵 씻는 거, 설거지 하는 거 기본으로 하고, 매일매일 그 제조업이기 때문에 무슨 차를 중량을 재는 것들도 했고요. 거래명세서를 종이장부에 기입하는 그 업무도 했었네요. 그래서 종이장부를 써봤잖아요. 그리고 빨간색 점표, 파란색 점표에 점표를 쓰는 것도 했었어요. 전체적인 회계 관리자는 아니었지만 그 나름대로 그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했었네요. 근데 그 업무를 계속 쭉 했었다라고 하면 연봉 상승률은 거의 바닥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곳에 오래 근무를 해서 장점은,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많은 업체를 할 수 있었고요. 왜냐면 나가지 않을 것 같은 직원한테는 업무가 많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업무를 했는지 보았으니 이제 그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나름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하면 많은 업체를 해봤다는 것,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를 접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업체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단점은 연봉 상승률이 정말 낮아요. 제 급여에 대한 히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기 때문에 약간 처음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잖아. 상승률은 매년으로 봤을 때는 되게 낮지만 처음 입사할 때보다는 많이 올려줬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점핑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한 9년 일을 하고 이직을 함과 동시에 갑자기 더 점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좋았던 건 한 곳에서 잘 배웠어요. 배운다라는 게 누가 저를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저도 위에 사수가 없었기 때문에 맨땅에 헤딩으로 다 쳐낸 거라
그래서 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또 장점은 나름의 터득이 생겨가지고 업무를 할 때의 요령이 이제 생겼죠. 왜냐면 그 업무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가르쳐 준다라고 해서 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해봐야지,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물경력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제가 회계법인에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그때 팀장을 하고 있었어서,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어떠한 특정 업종만 하고 있었을 때 걱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제 난이도가 낮은 것 같은 회사의 업무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업무만 계속 하고 있을 때 자기의 경력이 제대로 쌓여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 한 얘기가, 부동산 임대업이 가장 난이도가 낮은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럼 그 업무들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넣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클라이언트가 문의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냐. 가장 쉬운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게 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려워지죠. 실은 우리는 세법도 잘 모르지만 민법까지 알아야 되는 케이스인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병원 업종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 글을 쓰면서 병원 업종은 내가 잘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병원업은 하지 못한다.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얘기가, 병원을 주로 하는 업종이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다닌다라고 하면 그것만에 특화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쓰고 나서 한 2년이 지난 후인 지금 병원에 CFO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죠. 병원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병원에 CFO로 갑니다. 업종은 다양하지만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업무하는 거는 처음에만 좀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나중은 다 똑같아지거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알려면 그 업무를 해봐야 돼요. 어떤 업종이 되든지 실제 그 업무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용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되었든 중기업이 되었든 대기업이 되었든 그 업무 프로세스는 다 다르겠죠. 다만 그거를 본인이 몸소 해봐야 늘죠.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본인 스스로 이제 물경력이 된다 싶다라고 하면 나의 경력을 올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이라고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실은 우리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을 때 그 이전 회사의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직을 할 때 면접을 볼 때 좀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그 면접관이 어떤 업무를 해봤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지나가는 기억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나한테 이런 업무가 맡겨졌는데 내가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처리를 했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때 당시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하게 됐을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가 됐던지 내가 예전에 했던 일은 현재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예를 들어 소기업에서 했던 업무가 완전히 물경력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저 회사에 들어가고 싶지만 내가 경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또 돈을 벌어야 되죠. 근데 미래만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재 상태에서 미래만 생각을 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 미래에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내게 맡겨진 주어진 일을 그냥 해야죠. 저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들을 했었는데 그게 좋은 효과를 현재 내고 있는 건데요. 누구나 다 힘든 시기는 다 있어요. 물경력인 시기, 뭐 그런 시기도 다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일을 할 때는 그게 물경력인지 뭔지 모르는 상태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일은 내게 수입을 가져다 주는 거고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죠. 근데 요즘은 채널들이 다양해져서 뭐 책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네이버 카페나 뭐 기타 등등의 카페 그런 곳들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 최선이란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데 퇴근을 하고 나서 몸이 피곤했는데도 11시 넘어서 영상을 찍어서요. 새벽 2시까지 작업을 하고 올린 거예요. 이제 그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가 어떤 분이 제게 쪽지를 보내와서 문의를 했는데 제가 영상을 올려서 하겠다라고 이제 쪽지로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지켜야죠.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 있어서 제가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영상을 찍을 수 없고 회사에서 영상 편집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인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아니면 새벽 시간에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유튜브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이가 봤을 때는 왜 이런 영상을 올리지? 또는 왜 편집이 좀 이상하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물경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냥 부족한 것만 알고 불안해하면 남는 건 없거든요. 그냥 마음만 안 좋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액션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자체 기장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다음 회사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죠. 학원을 다닌다던가 자격증을 딴다던가 뭐 이론 공부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나는 물경력인가 이 생각만 하면 나아지는 게 없어요. 평생 직장은 없다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어떤 회사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회계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그 업무에 대한 공부는 필수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약간 저처럼 맨땅에 헤딩 하듯이 그냥 실전에서 다 터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린 케이스라서 그나마 업체를 많이 맡았기 때문에 요령이 많이 생겼던 거여서 지금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좀 단축하고 싶다라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어느 정도 개선이 회사 내에서 회사 정책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직을 생각을 해보셔도 되죠. 다만 회사에 이직을 할 때 그 회사들은 약간 뭐가 됐든 경력이 있는 거를 좀 좋아해요.
나의 신입보다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업무를 하는 거는 그래도 좀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완전한 물경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할게요.